그래서 이제는 뭐 실적 장세로 뭐 들어간 게 아닌가. 2분기 실적 시즌까지가 감익 구간이거든요. 근데 감익 구간 동안에 어쨌든 과거 평균보다도 더 우수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어줬고 그만큼 우려할 정도로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낸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증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은 완연하게 이거는 뭐 실적 장세로 가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은 소비가 좋아가지고서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경제 데이터도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자기는 몰라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몇 시간만 자고 공부해도 되는 사람인지 뭐 잘 몰라. 예를 들자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도 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지. 그게 이제 마치 올해 이번에 있었던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뭐 파월이 그거 모르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네. 얘기 아닌가.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의 체력은. 근데 요거를 이제 질문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미국 경제가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로 바꾼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자산 시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좀 다른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제랑 그리고 이제 경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그 중에서도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 혹은 이제 자산 시장 이렇게 나눠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얼마 전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그 중립금리 원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은 그게 또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중립금리 그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로 이제 마치 얘기를, 뭐 예.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나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아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뭐 파월 의장도 계속 하늘에 있는 별에다 비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은행가들은 대부분은 중립금리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목표 건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장기적인 얘기를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하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한 3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예, 아님 말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쵸.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님 말고를 잘못하게 되면 평생에 영원히 오점이 남죠. 낙인이지. 예, 그쵸. 오점이 남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뭔가를 장기적인 거 내봐라. 아니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인플레가 높게 올 줄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인플레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또 좀 성공적으로 잡혀갈지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라는 걸로 계속 해가지고서 피해가는 것이고 저 또한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뭐 자산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선행 지표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 뭐 한 2, 3년을 두고서요 라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자산 가격과 펀더멘탈의 괴리가 많이 벌어진 거는 사실이고 이게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여야 버틸 수 있냐 이런 개념도 없는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굳이 주식 쪽으로 좀 더 이제 뭐 변환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금리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적정 PER을 구할 수 있다. 금리 그렇죠. 가지고서 네. 역산해서 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쭉 해보게 되면은 아주 초장기,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도 구해야 되고 그럼 먼 미래에 있는 할인율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서 금리 얘기하면 PER 얘기하면 할인율을 얘기를 그쵸, 하게 되는 그쵸. 건데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인플레가 좀 높을 것 같고 금리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몇 년간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년, 30년, 50년 뒤느냐 하면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금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1%가 되면 역산해서 PER이 100배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저금리가 할 때도요. 맞아요. 반대로 그러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뭐 볼컷 때처럼 20% 넘어가게 되면 미국 자산시장이 5배 뭐 아니면 거기다가 이건 좀 위험하니까는 리스크 프리미엄 줘가지고 할인을 더 때려야 돼. 한 3배, 4배 돼야 돼. 그랬냐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점이
조금은 반영이 되지만 음. 그게 그 주식 자산 전체의 PER을 딱 그 변하는 만큼씩 해가지고 그대로 바꾸지는 않더라. 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4% 정도에 안착이 된다. 장기금리가 5%에 안착이 된다. 역산해 보면 뭐 20배 좀 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하니까는 할인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뭐 그러면 지금 뭐 18배, 19배 정도 나오는 거, 그럼 그걸 되게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나중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정도가 사실은 감내 가능했던 PR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지금의 금리 수준 가지고서 저는 뭐 PER을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뭐 이게 주식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식이 너무 비싸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는 논리가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논리에 기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수익률에다가 뭔가를 ERP라고 하는 그런 그 위험한 정도에 대한 보상 비율을 더해가지고 요거를 역수로 계산해가지고 PER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은 아직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개선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ERP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주식을 좋아하는지라고 표현하는 그걸 금리로 역산해서 계산한 이게 너무 낮다라는 논리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왜냐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그땐 초저금리였어요. 그렇죠. 10년물이 0.3까지 갔었던. 맞아요. 그러면 0.3이 갔다고 우리가 PER을 그만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리와 이제 가격의 변화를 보면 이게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비선형적이고 이제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증시 국면 자체에서 그런 그 지금이야 저는 이제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 장세 앞에 있는 금융 장세에서는 왜 펀더멘털은 별로 안 좋은데 주식은 오르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일 많이 나오는 장세다라고 얘기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시장이 표현하고 있다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봐가지고서는 3분기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익이 늘어나게 실제로 되면 생각에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거는 침체에 안 가고 경기가 재가속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려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뭔가 악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갔으니 자산 가격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건데 제일 저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말 침체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경제는 버틸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적정한 수준에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일 때 그리고 펀더멘탈이 이렇게 됐을 때 PR이 얼마가 적정하냐 이거 솔직히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한 대로 그 금리 그대로 따라하면 야 그럼 옛날에 100배였어 이러면 할 말 없는 거고 그럼 무한대로 가겠다 야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금리가 0이면은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기준을 보면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산돼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의 실적,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실적 장세로 곧 넘어간다. 가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상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실적 개선의 키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잘 생각을 넘어가고 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실적 장세로 뭐 들어간 게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 시즌까지가 감익 구간이거든요. 근데 감익 구간 동안에 어쨌든 과거 평균보다도 더 우수하게 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어줬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려할 정도로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라고 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증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뭐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완연하게 이거는 뭐 실적 장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이
소비가 좋아가지고서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경제 데이터도 어쨌든 그게 사실 또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가 적정한 수준은 나와주고 있다로 저는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저는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수준 정도 혹은 뭐 미국은 보통 좀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그 이상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익을 이제 좀 더 분해를 해보면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매출이 더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마진이 좋아지거나. 근데 이제 매출은 주로 이제 경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 이제 소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진은 이제 요새 AI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AI를 반영해서 좀 마진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 나눠서 보면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기대를 하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크게 그러니까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영향이 인플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높게 나올 때는 매출액이 예상 대비 잘 나와버려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는 예상 대비 잘 나오는 폭 자체가 조금은 줄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매출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네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계산해서 해보면 덜 나올 수도 있다, 덜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디스인플레이션의 구간을 우리가 한 6월까지는 쭉 겪어온 거죠. 이제 2분기 될 때까지는 겪어왔고 이제는 뭐 그 정도의 변동폭은 안 나오잖아요. 뭐 1%대에서 9%대까지 갔다가 지금 3%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변동은 없으니까 매출액에서 크게 서프가 날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위든 아래든. 네. 그다음에 마진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사이에 되게 좋았던 시기도 겪었고 기업들이 되게 나쁜 시기도 겪으면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뭐 히든 카드들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아이고 이대로 가다간 실적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계정 공유를 금지를 해야 되겠어. 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도 핀테크들도 연초에 네, 그 플랫폼에 이제 뭐 갑질이라면 갑질이고 어쨌든 해가지고서 마진을 여기저기서 뽑아내더라고요. 네. 대단해요. 네. 네,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는 그네들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걸 겪으면서 마진에 신경을 써가지고 어쨌든 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뭐 내칠 건 내치고 사업 중에서도 할 건 하고 이런 과정들도 지난 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겪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가벼워졌다.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한 기업들은 별로겠지만 늘 사실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그런 건 나타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기업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뭐 세상이 그런 것 같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적응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더 많고 주식시장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 봤었을 때는 마진 측면에서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은 이제 변동성이 좀 줄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오는 변동성이 좀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고 마진도 기업들이 진짜 어떻게든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살아남으려고 별 행동들을 다 해서 잘 챙겨놨다. 이래서 이제 걱정할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다. 이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미국 얘기는 사실 얘기를 해봐도 저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어떻게든 뭔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철벽 방어를 해주셔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국내는요. 이게 미국이 좋은 건 좋은 건데 국내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제 가계부채 이야기도 있고 등등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반도체도 뭐 AI는 좋다는데 이게 영 계속 생각보다 좀 천천히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기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내수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내수주들이 차지한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바꾸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또 돌고 돌아 수출이고 결국엔 수출 데이터가 언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이. 근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연초에 되게 나빴다가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최근에 보면은 일평균으로 보면 또 좀 회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회복의 속도가 영 좀 너무 못 믿었다. 뭐 이런 판단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수출이 결국 되려면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과잉 재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재고를 조정을 해놨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미국은 보게 되면은 재고가 이제는 적정 재고 제가 볼 때 이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이 2%도 되질 않아요. 이게 원래는 거의 20% 가까이 코로나 때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률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그거는 지금 그보다 더 하회하는 재고만 쌓는다는 거는 계속 재고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 조정은 미국 쪽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재고가 쌓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중국도 어쨌든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건 계속 하여튼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중국도 그 부분에서는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산자 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 해가지고 뭔가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 나갈 때 보면 생산자 물가가 많이 나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이기는 한데 그 폭이 이제 살짝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베이스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부양책도 계속 뭐 연달아 쓰고는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게 이제 중국의 뭐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제조 기업들의 뭐 재고 수준까지도 대변해 주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재고 조정에 대한 걔네들의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의 뭔가 이제 움직임에 대한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사실 재고 조정은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기가 조금만 이렇게 그 부양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좀 가속도를 내서 수출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바닥을 잡는 게 막 더 나빠지거나 그건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숫자들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수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수출이 좋아지면 이제 뭐 그러니까 수출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 거고 그 업체가 이제 보너스를 줄 거고 그럼 그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이 좀 내년에 또 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키 팩터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재고 수준이 낮다라는 거는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건 더 니네 한국에서 더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잡아야 되겠지만 이게 그 재고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촬영일 기준으로 뭐 내일 정도에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좀 반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데이터 보실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SM 제조 PMI가 나오면 네. 거기에 신규 주문하고 그다음 재고 나오거든요. 그거 비율을 구해가지고서 그게 또 ISM 제조 PMI를 조금 선행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ISM 제조 PMI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출하고 재고 비율이 지금 최근 몇 개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과 재고. 예,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재고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아하. 그거는 이제 지금의 재고 수준 대비해서 주문이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 이게 보통은 회복 신호의 초기 신호로 보는데 네. 그게 일단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선행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도 뭐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로 봅니다. 뭐 조금 이게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한 있지만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연말로 가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그러면 이제 사실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2024년 전망 이런 건 내고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슬슬 해봐야 되는데 뭐 당장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이제 내년에는 또 뭘 봐야 될까요? 내년 아직 좀 멀리 남아 있긴 하지만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내년까지 일단 가는 길이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PC 물가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도 아직 남아있고, 음. 그러고 나면 또 CPI 나오고, 소매 판매 또 어떻게 나오냐 나오고, 맞아. 그러고 나면 9월 FOMC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이 사이클 또 반복이거든요. 매달 나오는 그쵸,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치 잭슨홀만 끝나면 모든 게 다 결정돼가지고 이게 잭슨홀 불확실성 그랬는데 잭슨홀 끝나면 또 잠깐만 다음 주에 뭐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물가가 나오고 그런 식이잖아요 계속. 그죠? 네. 일종의 거의 뭐 약간 도장 깨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긴축의 거의 끝 마무리 시점에서 시장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다. 민감하죠. 네. 예, 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네. 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선행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에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들은 없는 것 같다. 네. 계속해서 개선세로 가지 않을까인 것이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내년도는 사실 이제 혹은 좀 그 경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느냐에 대한 게 결국은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침체에 대한 우려 엄청 했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서 네.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데 근데 막 인플레는 그렇게 자극되지 않는 수준. 그게 증시에는 골디락스로 제일 좋다 보니까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경기라는 것이 나올까?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자면은 여기에 변수로 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저는 네. 좀 계속 기대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대중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하고 되게 비슷한 것 아니냐인 것이고 트럼프 때의 초기에는 굉장히 몰아붙이다가 3년차 후반부에 가가지고서는 하반기에 가가지고서는 갑자기 대화를 하자 그러고 4년차 1월에 들어가지고서 1차 무역 합의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4년 차가 20년입니다. 2020년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만 터지지 않았으면 그렇죠. 트럼프는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2020년 생각해보니까 2020년 초에 분위기 좋았어요. 코로나 없었으면. 네, 코로나 전까지는 좋았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막 화해도 하고, 반도체에서 좋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 예. 그래서 그런 변수는 여전히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까지 정도인데 사실 요거는 그냥 아주 희미한 그림이 희미한 뿐이고요. 그림이고. 일단 남은 9, 10, 11, 12월을 올해 잘 올해부터 넘겨야 가야 되겠네.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뭐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올해 어쨌든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많이 써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살려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냐 등등 우려들도 많긴 한 것 같은데 당장 일단 하반기부터 좀 보자. 근데 하반기에는 보면은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부분도 전 세계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예. 네, 미국 소비는 저는 그냥 적당한 수준이지 적당한 않을까. 수준. 예. 어쨌든 제일 경기가 좋았을 때 대비해서는 노동시장이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만큼 소비가 뜨거울 거냐, 뜨겁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추가적으로 빚을 더 내던 것도 지금은 어쨌든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좀 대출이 깐깐해진 거가 이제 그 영향을 좀 주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정책의 저는 시차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근데 또 경기는 되게 안 좋게 봤는데 그보다는 좀 좋으면서 그거는 플러스를 해주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걱정도 많이 하지만 좀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미국으로 좀 물건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뭐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월간 정광훈 시간이 너무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예, 그냥 이제 건강에 다들 유의하셨으면. 건강에 네. 네, 네, 저 지금 또 장염 걸려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정근원 하여튼 대표님 이것저것 앞시면 다 안 하고 됩니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환절기고 하니까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대표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